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오늘은 정고점 돌파 매매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고점을 찾는 차트 복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온, 어버브 반도체, 휴스틸, 우림 TPS, 아센디오, 웨이버스, 주성 엔지니어링 총 6개의 종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종목들에서 정고점을 어디로 보는지, 우리가 같은 정고점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동안 제가 체크하는 이 정고점과 여러분들이 판단한 정고점이 같은지 그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들은 우리가 시장 결정가를 공부를 할 때 정고점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수업에서 배운 대로 정고점을 찾았을 때 이 자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AB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간의 거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전고점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고점 돌파 매매니까 당연히 전고점만 잘 찾으면 그 승부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돌파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은 굉장히 쉽잖아요. 정고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AB온 먼저 차트를 축소, 거리, 타점과의 거리는 상당히 먼 편입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률 10% 언더는 거의 안 보죠. 7%는 아예 버려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현재 주가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위치에 정고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예쁜 차트. 먼저 눈에 띄는 것은 9월 1일 차트. 그 다음이 여기 5월 23일의 차트.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겁니다. 거래량은 5월 23일. 이 앞서네요, 그렇죠? 5월 23일. 몸통 15%, 몸통 여기도 15%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거래량이 앞서는 날부터 보겠습니다. 5월 23일 그리고 9월 1일, 9월 1일도 한번 볼까요? 2022년이기 때문에 일단 타점이라고 볼 때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9월 1일 그리고 5월 23일 9월 1일 날의 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날의 타점을 보게 되면 돌파는 11,600원을 넘어서야 되네요. 그렇죠? 11,600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 돌파가 일어났을 때의 행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뚫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매수, 매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ABO는 가장 좋은 타점이 일단 처음으로 봤을 때 가장 앞에 있는 2022년 9월 1일자 이 날을 정고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5월 23일로 보게 되면 높이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네요. 5월 23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고점이 이건 많이 높은데요. 많이 높습니다. 정고점을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려면 거의 12,400원을 쏴야 돼요. 12,400원을 쏴주고 12,300까지 눌려야 되니까 이건 타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공략을 하려고 하실 텐데 여기는 절대로 공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완전한 돌파를 보고 매수, 그 다음 수익 실현 이렇게 나갔으면 ABO는 적절한 대응이 됐을 겁니다. 거리라던가 이런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서는 살짝 피해 놓는다. 잠시 묻어두고 일단은 정고점의 위치만 파악을 하게 됩니다. ABO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번외편에서도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한다. 그렇다면은 뭐 쉽게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리상 ABO는 타점이 여기
2022년 9월 1일로 타점을 잡게 되면 맞습니다. 자, 결정가를 보나 무엇으로 보나 거리로 보나 다 합쳤을 때 정고점은 2022년 9월 1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2022년 9월 1일자에서 완전한 돌파가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돌파는 11,700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다음 타선에서도 이 11,700원이란 금액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뭐 11,700원에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그 밑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서서 이제 5월달 정고점으로 잡게 되면은 무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로 잡으면 그나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정고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5월과 9월의 차이를 반드시 정고점에 대한 시장 결정가 파악하시고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9월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9월. 두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정고점이 두 개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개. 등락률로 따졌을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첫 번째 만나는 정고점은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정고점은 여기입니다. 한 방에 오늘 하루 만에 정고점 두 개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제가 위험하다 그랬죠. 위에 두 번째 거는 버리거나 첫 번째 거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게 훅 가버리면은 두 번째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죠. 반드시 비중 축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고점 두 개를 돌파를 해버리면은 위에서 필요형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고점을 한 번에 두 개를 돌파한다. 이거는 위험하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런 스캘핑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매매가 되겠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정고점을 여기서 그냥 지나쳐 버려요. 쭉 지나쳐 버립니다. 그 다음 주가 계속 올라갔죠. 15,6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정고점이 여기죠. 정고점이 이 부분인데, 자, 정고점 이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내려왔을 때 지금 보면은 뭐 먹을 구간이 없어 보이긴 해요. 어버브 반도체가.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눌리죠. 이렇게 눌리면서 매도 포지션이 두 번이 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럼 여기서 또 매도가 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스캘핑이 분명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하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아니라면은 정고점 두 개를 동시에 돌파하기 때문에 피로의 매물대가 이렇게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고점을 하루에 두 개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악성 매물이라던가 위에서 오버행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이렇게 정고점 두 개를 동시에 뚫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뚫으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정고점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정고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매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고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종가상 이렇게 이제 포진되었죠. 그러면 휴스틸은 종가가 4,590원이니까 여기서 등락률로 따졌을 때 최소한 4,900, 5,000원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5,000원 이상의 등락률이 나타나야 우리가 주도주 그룹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래량은 음봉입니다. 무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봉은 삭제를 하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만나야 될 정고점은 어디인가? 이 부분 없죠. 자, 여기는 정고점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위에 있죠. 아래에 보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2월 13일, 2023년 2월 13일. 몸통 작죠. 그 다음 2023년 2월 10일. 몸통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정고점 돌파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우리가 이제 전고점을 많이 보다 보면은 전고점의 지지와 저항이 어디쯤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눌림으로 찍어 내렸을 때 돌파를 실패하고 무언가 벽에 부딪혀서 내려올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에서 전고점이 발생을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날의 전고점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향력이 큰 캔들 2023년 2월 10일에 전고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에 대한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가 실패를 하니까 주가가 오늘 당장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 완전한 돌파. 전고점이 있으면은 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돌파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버리면은 주가는 다음 타선으로 다음 돌파를 기다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많죠. 그래서 완전한 돌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영상은 유튜브에 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스틸은 전고점을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치를 포착했다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휴스틸은 전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전고점 돌파 실패. 네 번째 종목은 우림 TPS입니다. 자, 우림 TPS는 여러분들 공략이 상당히 쉬웠죠. 어제 눌림이 크게 왔기 때문에 오늘 돌파해서 승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신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조심해야 될 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우림 TPS는 매도 시간, 매수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설거지하는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2시 안에는 모든 매매를 끝내라. 가장 안정적인 건 뭐 1시 반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좋은데 2시부터는 설거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2시가 넘어가도 반등이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50대 50%의 확률의 승부를 걸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림 TPS 같은 경우에는 분봉 보시면 주가 상승이 2시쯤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안 들어가죠. 불안하니까. 우림 TPS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고점은 6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6월 3일을 찍었어야 돼요. 전고점은 6월 3일을 찍었어야 됩니다. 거래량 터지고 가장 가깝고 그리고 결정가도 좋고, 다만 문제는 오후 2시 모두가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시간대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험 수치가 높아진다. 6월 3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고점을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지지와 저항이라든가 뭐 박스권 위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지지와 저항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지 그 위치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결정가를 딱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림 TPS는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가? 어디서? 여기죠, 여기.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죠.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휴스틸처럼 무너집니다. 여기 무너질 거라는 거는 다들 아셨죠. 분명히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 야, 이거 자칫하면 크게 무너진다. 분명히 여러분들 우림 TPS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려올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렸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 아래 시간 보십시오. 아래 시간.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돌파가 일어났죠. 완전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이 가격. 자칫하면 손절가 깰 뻔했어요. 오후 2시 넘어서 손절가를 깰 뻔했습니다.
손절가를 위협을 하면서 주가가 튕겨져 올라갔죠.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발생을 했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1시 반쯤 되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치고 빠지는 능력, 스캘핑 능력이라던가 많은 경험을 쌓았다면 뭐 이런 종목들 대응 충분히 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오후 2시부터는 상당히 되기 전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온 거지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센디오의 정고점을 찾으십시오. 3, 2, 1 찾았습니까? 너무 쉽죠? 여기입니다. 정말 정말 쉽습니다. 2024년 3월 6일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는 최고의 캔들이죠. 우리가 정고점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상한가부터 봅니다. 그 상한가의 결정가가 단단하고 오늘 위치가 주가 등락로 주도주에 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녀석은 무조건 타점이 되는 거죠. 정고점 돌파 매매가 굉장히 쉬운 이유가 상한가라는 거, 상한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타점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3월 6일 날 상한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요소 또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길 기준으로 저항도 나오고 지지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고점을 찾는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됩니다. 분봉 전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고점을 찾았고 이거 좋은데 공략을 해야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결정가의 이격이 크다라는 거죠. 결정가의 이격이 크다.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가가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일단 돌파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다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 완전한 돌파가 두 번이나 일어났죠. 그리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아래에서도 뭐 여기를 노린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왜냐면 2차, 3차까지 가는 거잖아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스캘핑으로 하면은 여기서까지도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매매가 다 끝이 나야 됩니다.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까지 간다 하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조금 아센디오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정고점이 만약에 지금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격도가 작았다. 그러면은 아센디오는 오늘 쩐주라서 조금 찝찝한 거 빼고는 타점이 상당히 잘 나올 수 있었죠. 우리 종목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1원 단위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격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센디오는 그래도 쉽게 잘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격도가 가장 큰 문제였죠. 우림 TPS처럼 2시가 넘어가면은 위험한 종목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웨이버스입니다. 웨이버스 2시를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정고점도 상당히 찾기는 쉬웠어요. 자, 정고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2023년 6월 22일 상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아래 흔드는 그 지지와 저항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정고점이 어딘가. 6월 22일 날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차트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도 기준으로 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이야 아쉽다. 결정가를 보니까 이격도가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 돌파를 기다려야 되는데 돌파를 했다? 어쩐다? 뭐 이제 막 혼란스럽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2시 15분. 2시 15분입니다. 2시 15분. 야,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분할 매수를 또 이렇게 실행을 하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런 것도 종목을 다 잘 대응할 수도 있고 최저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종목은 상당히 위험 수위에 있는 거죠.
2시 15분에 고점을 찍었다. 이 말인즉 이제 모든 시장이 끝나고 다들 정리하고 있는 순간에 만약에 초심자가 들어간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수익 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모두가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2시 이후가 지나가면 그냥 냅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냅두는 게. 자, 그래서 웨이포스도 그렇고 우림 TPS도 그렇고 2시가 넘어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타점이 상당히 불안하죠. 거래량도 오전보다 못하고. 그래서 2시가 넘어가면은 그냥 이제 마칩시다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타점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타점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2024년 2월 28일 헌데 지금 차트를 잘 보면은 이걸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여기 이런 곳에서 터지고 있죠. 요 정도면 이제 높은 거래량이라고 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4월 25일로 타점을 잡았을 때 3.92% 번외편 중에서도 번외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해야 돼요. 비중을 축소를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짬의 차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된다면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앞서서 벌어놓은 수익률을 걸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승부도 해보는 거죠. 다만 이렇게 승부를 거는 자리에서 조건부들이 조금씩 부족할 때 그때 결정가의 이격도는 반드시 단단해야 됩니다. 이 결정가 이격이 벌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장대양봉이 등장을 했어요. 상한가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정고점 돌파 매매의 승률을 확실시 가장 높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고점 안에 있는 결정가입니다. 이 결정가가 단단하면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악재 빼고요. 차트에서 나타난 악재들 빼고는 우리가 한 번쯤 승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런 이제 거래량이 탁탁 튄 자리들 중에서 이 자리 4월 25일이죠. 4월 25일에 결정가를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을 딱 보게 되면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번. 정말 단단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부터 이 지지와 저항 그거 보겠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위치를. 예쁘죠? 지지와 저항이 참 예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공략하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를 갖다가 유일 정거점으로 보고 이 시세 외에 다른 데 공략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없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 중간에 어딘가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4월 25일 날 정고점으로 보니까 이야, 이 결정가가 엄청 단단하더라. 이렇게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손절을 하더라도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왜? 유일 정고점의 결정가가 단단하니까 대신 비중은 축소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4월 25일자 정고점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돌파가 어디서 일어났나요? 돌파, 매수, 매도. 매수 타점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이 부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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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길게는 3회차, 짧게는 2회차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결정가가 단단하니까 이런 이제 모습도 나타나는 거죠. 에이비온, 오버브 반도체, 효스틸, 우림 TPS, 아센디오, 웨이버스, 주성 엔지니어링. 정고점은 제가 본 정고점이 아마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고점을 선택을 하겠죠. 휴스틸은 돌파를 못했고 어버브 반도체는 이제 손절가를 깰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뭐 등락률도 약간 위험 수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고 에이비온, 뭐 우림 TPS 오후 2시 아센디오의 이격도
웨이버스 2시 넘어가면서 이익도도 크고, 그쵸? 막 흔들리는 모습. 주성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타점에 이제 좀 우리가 분석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 상당히 재밌는 차트들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뭐 휴일이라든가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참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장 결정가 매매, 이 정고점 돌파 매매를 하는 그 실력, 그 경험이 정말 많이 쌓일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6개의 종목들에 대해서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네, 7개의 종목들을 한번 과제를 한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